안녕하세요. 김명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학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학습 동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 사례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적을 어떻게 올릴까 요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어떤 과외 학생을 맡았어요. 과외를 하게 됐는데 그 학생이 지금 고2예요. 10월 달에 여러분을 만났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성적을 물었더니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국수 영탐이 45355가 나온대요. 45355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인서울이 불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친구를 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꼭 좋은 대학을 보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과외 선생님으로서 이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자, 선생님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선생님의 경험입니다. 선생님이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엄마 친구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원래 중학교 때까지 운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운동을 그만두고 고1 때부터 마음 잡고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공부 자체에 되게 흥미를 잃은 상황에 있어서 이 친구는 이제 고2를 이렇게 보낸 거죠. 거의 다 고2 10월 달에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45355 요 성적을 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꼭 성적을 좀 올려달라 이런 상황이었고 선생님은 그때 대학교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나름 열정과 열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어서 성적 어떻게 올릴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과외 선생님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방법,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성적을 올리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요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고 과외를 맡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올릴 것인가? 선생님의 방법과 여러분들의 방법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수업을 한다.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해간다. 알아듣기 쉽게 친구에게 설명을 해준다. 과외 시간을 늘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학원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성적을 올리고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과외나 학원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선생님은 학원을 아침부터 밤까지 10시간씩 얘를 보냈을 거예요. 학원에서 계속 수업 들어. 그럼 성적 올라. 근데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학원만 계속 다닌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학원이나 과외나 인강은 전부 도구나 수단이에요. 내가 성적을 올리기 위한, 공부를 잘하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고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에 확고했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 얘기하는 거를 이 친구랑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친구랑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운 거는 그거죠. 야, 겨울 방학이 승부처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그 겨울 방학 때 너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방학 전에 만났으니까 일단 겨울 방학 때 너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을 한번 해보자. 너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짰고 과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요렇게 했어요. 고2 10월 달에 과외 스케줄을 짰습니다.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월화 수목 금 토 이때는 전혀 과외를 하지 않았어요. 일요일 날 하루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은 이때 선생님 이제 연대 이제 학부 다닐 때니까 연대 이제 중도에 얘를 오전 7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학생증을 빌려서 얘한테 줬어요. 동생 학생증을 빌려서 얘한테 주고 얘가 아침 7시까지 엄마랑 같이 오게끔 해서 7시부터 8시까지 한 건 뭐냐면 지난 시간 과제 피드백을 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이 과외는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은 월, 화, 수, 목, 금, 토에 해야 될 과제를 다 분량을 쪼개서 얘한테 줬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쌤이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괴롭히는 것밖에 없어요.
나쁘게 말하면 괴롭히는 거고 좋게 말하면 확인하는 거죠. 월요일 날 밤에 전화해서 야 오늘 너 해야 될 거 했니? 안 했다라고 하게 되면 뭘 안 했니? 체크하고 오늘 못한 거는 내일 해라. 이렇게 체크를 매주 이제 매일 밤마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7시부터 8시까지 하는 건 피드백이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간단히 하고 바로 과외를 하지 않습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뭐 하냐면 수학 자기 주도적 학습 3시간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것도 범위를 다 정해줍니다. 어떤 특정 단원들 정해주고 문제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고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시부터 1시까지는 수학 과외를 합니다. 과외 1시간밖에 안 해요. 그러면 수학 과외 1시간 동안 할 동안 선생님 뭐 할까요? 선생님이 하는 거는 뭐냐면 앞에 자기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했잖아요. 얘가 개념을 내가 알고 문풀을 했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질문을 받는 거고 거꾸로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거죠. 너 어떻게 풀었니?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친구가 이제 깨닫게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학생식당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점심 먹을 때도 그냥 뻘쭘하잖아요. 1시간 정도 이제 잡아서 점심을 먹으면 제가 또 괴롭히는 거죠. 영어 단어 집 가져가서 야 이거 외운 거 물어보는 거예요. considerable이랑 considerate의 차이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시부터 4시까지는 국어 언어 영역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비문학이나 문학 이렇게 나눠 놓고 그래서 그 문제를 개수를 다 정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뭐 시간 내에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못 푼 거 있으면 왜 못 풀었는지도 분석을 하는 거죠. 국어 과외는 40분밖에 안 해요. 과외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뭘 했는지 선생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일정 수준을 알기 때문에 이 등급되어 있는 애들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니까 40분 동안에 테스트를 하는 거죠. 얘가 풀었던 문제집을 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가르쳐주고 익힐 수 있도록 또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하고 4시 40분부터 6시 40분 동안 2시간 동안에 영어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문법이랑 독해랑 단어 외우는 것들 정해놓고 하고 6시 40분부터 7시 반까지 또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물론 얘가 그 공부하는 시간에 있어서는 선생님은 나가서 놀기도 하고 제가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니까 나가서 놀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쌤도 앉아서 공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저녁도 같이 먹습니다. 저녁 먹으면서 이제 영어를 앞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한 거에 대해서 또 테스트를 합니다. 뭐 영어 단어 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항이 있으면 못 푼 게 있다라고 왜 못 풀었는지를 하고요. 그 다음 7시 반부터 8시 반 영어 과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이제 봤던 그 문제집 그 다음에 책을 보고 테스트 위주로 거의 영어는 진행이 되고요.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는 얘가 이제 인문계였기 때문에 사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탐 과외를 10시 반부터 11시 반. 사탐도 한 40분 합니다. 공부한 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휴게실 나가가지고 외운 거 있으면은 뭐 어떻게 외웠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파악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만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외를 선생님이 국수 형탕을 다 했었어요, 그때는. 부족 과목 정리를 1시간 시키고 12시 20분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도는 이때 24시간 하는 데 있었으니까 12시 반쯤 되면 이제 어머님이 오세요.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집에 갑니다. 하루에 과외는 4시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10시간 한 거죠. 자, 요걸 하게 되면은 되게 힘들 것 같죠? 힘든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만 하면 되거든요. 일주일에 이 하루 스케줄을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막 중간에 졸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했는데 그때 이제 얘가 느낀 건 뭐냐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선생님, 저도 연대 오고 싶어요. 이런 거야. 왜 오고 싶은데? 하니까 연대 오니까 이쁜 누나들도 많고 내년에 후내년에 여기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은 올 수 있다. 지금 등급은 낮지만 공부하면 된다. 중학교 수학을 못해서 중학교 수학 도형 같은 것도 막 하고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 어차피 수능 볼 때까지만 성적 올리면 되지 않냐. 지금 내가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한 거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라고 한 거죠. 너가 이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걸 해 나가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엔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대요. 왜? 내가 이걸 하면은 이렇게 잘 따라가면은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것도 재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자기도 연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막연한 자신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과외를 했었잖아요. 쌤이 아까 겨울 방학이 승부처라고 했잖아요. 겨울 방학 때는 66일 동안은 매일 이렇게 했어요. 매일. 중간에 얘가 좀 아프거나 이럴 때는 좀 일찍 집에 간 적도 있었는데 66일 동안 선생님이랑 이렇게 했어요. 물론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2월 달에 선생님도 중요한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이 아침부터 밤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얘가 이제 기초 체력이라든지 기본기가 확실히 다져지게 된 거죠. 겨울방학 전후 66일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고3 올라갔을 때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질의 응답 위주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그냥 공부를 전 과목을 이렇게 했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연세대 사회학과에 진짜 왔어요. 선생님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과외를 되게 대학교 때는 많이 했었거든요. 가장 낮은 성적에서 가장 성적을 많이 단기간에 올린 그런 사례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 영상 하니까 저 새끼가 과외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쌤은 지금 요즘에는 과외를 안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외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좀 느껴야 돼요. 얘가 한 게 뭐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역할이 뭐예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이끄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시스템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공부는 시스템이다.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에서 좀 더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안 벗어나게끔 끊임없이 내가 이런 계획들을 조정하고 방향을 설정해서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이라고 하죠. 플랜과 시스템 이런 걸 잘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결국은 시스템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선생님은 사실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이랑 인터뷰한 것도 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하게 되면은 동기부여를 잘 하고 내가 나의 상황에 맞는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공부를 해서 뭔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까요? 공부하는 게 만약에 안 좋은 거라고 하게 되면 공부 안 좋은 거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좋으니까 뭔가 권하는 게 아닐까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나쁜 거를 권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알고 그나마 잘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저는 학교 선생님들이랑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뭔가 하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쌤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취예요, 성취. 여러분들이 성적이 낮았는데 내가 수학이 4등급이었는데 3등급이 된 거예요. 그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했어. 2등급이 됐어. 내가 발전해 나가는 그 성취의 그 감정들, 그 느낌들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창 시절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산을 통해서 선생님이 예언컨대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20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20대는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한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을 찾아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살다 보게 되면은 뭔가 성취하고 그 도전을 해서 이룬 것보다 못 이룬 게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못 이뤘을 때도 내가 조금 더 시스템을 만들고 플랜을 짜서 이루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조그만 성취들이 쌓여 나가면서 내가 변화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변화하는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래서 겨울방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 친구는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이었죠. 여러분들은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겨울방학입니다. 여러분들한테 1년의 시간이 더 있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늦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의 선생님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실 그 수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기회가 되면은 뭐 문제도 좀 풀면서, 이 문제는 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고, 이거는 뭐 연산력이 중요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면서도 좀 하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교과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약간은 조금 추상적으로 와닿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꼭 가져갔으면 좋을 게, 수학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나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수능 체계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쌤 이슈 설명회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2022학년도 수능부터는 문이과 부분이 폐지는 됐죠. 그래서 공통으로 수한 수투를 배우고 선택으로 확통, 미적, 기하를 배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체계에 따라서 우리 학교 커리큘럼도 여기 맞춰서 짜져 있어요.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수학, 이거는 여러분들 고1 때 배웠고요. 일반 선택이라고 하는 수한, 수투, 미적, 확통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수한, 수투를 고2 때 배우고 미적, 확통, 미적은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학교도 많고요. 확통 이렇게 하고 진로 선택 과목도 여러분 선택해서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수능 체계와 학교에서 배우는 내신 체계가 어떻게 보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여러분들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요.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뭐 도형의 방정식, 뭐 집합, 명제 이렇게 배웠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한, 수투, 미적, 확통에서 약간 기본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경우의수 같은 게 기본적으로 이제 확통의 기본이 되는 거고 그 기본적인 연산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고2, 고3 올라갈 때 배우는 그런 것들이 다 좀 기본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한, 수투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2 때 배우게 될 텐데 수한 때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2009 교육과정에서는 문과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이라든지 연산 능력 이런 게 좀 중요하거든요. 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 수학 과정을 겨울방학 때 꼭 좀 마스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수간이랑 좀 연결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배우게 될 거고, 수투에서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랑 미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미적분은 여기서 이제 선택 과목인데요. 보통 이제 3학년 1학기 때 하고 아마 이과 성향의 친구들이 많이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능에 있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확통, 문과 친구들이 이제 수능에서도 많이 선택을 할 거로 보여지고, 학교에서는 보통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미적이랑 기하랑 확통 비교하면 당연히 확통이 이제 그 분량이라든지 범위가 되게 적은 게 장점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이제 기하 벡터에서 벡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분량을 좀 줄기는 했지만 미적이랑 기하 중에서 자연계 성향의 친구들이 많이 선택할 때 분량은 기하가 좀 적기는 하죠. 하지만 입체 도형에 대한 그런 어떤 판단이나 사고, 공간적 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쌤 이걸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한테 유리한 것들을 수능에서는 최종 선택을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고2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한 수투를 기본으로 해서 겨울 방학 때 좀 방향을 잘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 교육 과정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배워 나가야 될 개념들이 조금 준 거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수능은 일정 부분의 정규 분포를 그리는 그런 어떤 곡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을 분명히 할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이전 교육 과정보다 줄었다라고 해서 뭐 부담이 완전 준다 그렇게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심화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학생들은 그러면 심화 문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담감은 좀 여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준별 수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중요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개별적인 수학 성적을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제 개별적으로 안다라고 하게 되면 몇 문제, 테스트 문제를 한번 풀게 하고 좀 더 디테일한 방향 설정을 해주겠지만은 여러분들 개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케이스에 맞는 것들을 잘 한번 판단해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내신 한 상위 10% 안에 든다. 보통 이제 이런 그룹에 있는 친구들을 우리가 최상위권 친구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학 공부하는 것을 현재는 굉장히 재미있어 하진 않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요런 애들이 최상위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상위권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생기면 정말 많이 봤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과도한 선행이에요. 과도한 선행. 자,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개념을 배우고 기본 문제를 통해서 그 개념을 확인하고 응용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분석력과 응용력을 확장해 나가는 건데 너무 과도하게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과도하게 선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과 간단한 기본 문제들만 풀면서 되게 수박 겉핥기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도 없고 배운 내용을 다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범위는 내가 선행은 예를 들어서 뭐 기하까지 다 했어요. 미적 기하까지 다 했어. 근데 막상 내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수학 1에 대해서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미적이나 기하 또 다 까먹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상위권은 이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진단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분석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게 되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교육청이나 평가원 기출문항 중에서 흔히 말해서 킬러 문제라고 하는 21번, 29번, 30번과 같은 고난이도 문항을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한데 이때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시죠. 풀어보고 나서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럼 좀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푸는지를 같이 리뷰를 해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게 이제 수학적 아이디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푸는 해설 강의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보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학교 수학생님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수학적인 분석력을 길러나가는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킬러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사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자, 상위권 학생들 한번 볼게요.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고민이 많아요. 내가 왜 수학 공부 열심히 한다라고 했는데 최상위권이 안 될까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뭐 2등급 돼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좀 약간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한 거는 뭐냐면 최고 난이도 문제를 못 맞춰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그룹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킬러 문제를 제외한 틀려서는 안 되는 기본 문제와 약간 응용되어 있는 문제들 있죠. 이걸 다 맞춰야 돼요. 이걸 기본적으로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교과서나 개념서에 나와 있는 기본 공식에 대한 이해, 증명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내가 살펴보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가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과도하게 킬러 문제들만 공부하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지 않은 게 이 그룹에 있어서 킬러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푸는 걸 구경하는 거 있죠. 이게 제일 좋지 않아요. 나는 안 풀리는데 선생님이 푸는 걸 보면 저렇게 풀리는구나. 고개 끄덕이면서 그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내가 킬러는 아주 어려운 거는 내가 지금 당장 해결을 못하지만은 기본과 심한 문제들은 다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들을 갖춰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위권 학생은 내신이 한 30%에서 60% 정도 나오는 친구들인데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특징이 뭐냐면은 공부를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학원을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학원 숙제 정도만 겨우 하거나 안 하거나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쌤 말씀하시는 것들 들을 때 일단은 학교 수업 진도를 따라 나가는 것도 되게 좀 힘든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재밌는 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수학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요.
나는 수학 머리가 없어. 내가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올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는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지만은 근데 결국 안 하면은 제자리일 거잖아요. 두 번째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나는 수학적인 머리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와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공부 방법론이 잘못되었거나 공부 시간 투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있는 친구들이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애들이 수학에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를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뭐 같은 공간에 생활하거나 독서실을 다니거나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나 하면서 얘네들이 공부하는 시간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수학 머리가 없어서 안 나온다. 그런 게 어딨어요. 수학 머리가 있다 없다? 내가 수학적인 재능이 있다 없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어서 진짜 극상의 킬러를 제외하고는 똑같아요. 노력으로 충분히 저는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데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하냐면 내가 개념은 되어 있는데 응용 문제 하는 응용 적응력이 부족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면서 일단 규칙적으로 공부량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 기본기를 다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린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하위권이었죠. 딱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였는데 저도 그때 과외할 때 시작한 게 뭐냐면은 중학교 수학부터 했어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모르는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수능 때까지 아니면 내가 시험 볼 때까지만 성적 올리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나의 실력을 만들면 되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등 수학 과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고등학교 수학 수투할 때 약간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부터 빠르게 내가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딱 공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핸드폰,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제 친숙해져 있거나 중학교 때부터 공부 습관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공부에 대한 의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도 중요하고요. 의지를 막 다치면서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당장 뭐 수학 공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소설책이라도 보세요. 뭔가 공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는 거예요. 노는 거는 책상 앞에서 놀겠다. 대신 인터넷 하지 말고 아니면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 나름의 아까 쌤이 말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방치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관리하는 거라고 그랬죠. 수포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입시에 있어서 수학을 포기하게 되면 뭐 이과는 말할 것도 없지만 문과도 굉장한 크리티컬한 어떤 그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꼭 좀 극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스템을 만들 때 대부분의 이제 친구들이 수학 같은 경우는 학원을 많이 다니기도 해요. 말씀드렸지만 학원을 다니든 과외를 하든 인강을 듣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공부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학원을 다닐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고 아니면 사설 인강을 들을 친구들은 들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이제 EBS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나만의 시스템 만들기에 대해서 강의를 좀 몇 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강의를 보니까 고2 개념 몰아보기 수완 강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강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강좌 수가 되게 적어요. 지수로그, 그다음 삼각함수, 그다음에 삼각 방정식, 등차 수열 관련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10강으로 완연되는 거거든요. 이 강좌는 정말 핵심적인 개념만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강좌가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수완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투까지 수투도 있으니까 수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이라 미적이잖아요. 미적 기본 관련한 건데 이것도 이제 10강 정도면은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수완을 금방 얘기한 걸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강좌를 10강짜리를 빨리 보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은 수능 감잡기 수학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요 강좌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강좌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유형이라든지 뭐 기본 개념, 그다음에 확장해서 풀 수 있는 문항들도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강좌 수가 한 30강 정도니까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위권이랑 중위권, 하위권이 나눠서 보는데,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념 이해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전 강좌를 다 들으면서 그걸 다져나가는 것도 좋고, 내가 상위권이라고 하게 되면은 공부를 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수법칙과 로고 이건 알겠어. 내가 책을 가지고 예습을 해보면 알겠어. 그리고 문제도 다 풀려. 굳이 1강부터 4강은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삼각함수에 대해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뭐 유형, 이게 16강을 내가 예습을 해보는 게 잘 모르겠다. 그럼 이것만 들으면 돼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내가 강의를 들으면 이제 강의를 1강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상위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정리해 나가는 나만의 페이스와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위권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추천해주고 싶은 강좌예요. 50일 수학이라고 있는데 정승재 선생님께서 강의해 주신 거고 EBS에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초중학교 때부터 고1 수학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것들, 근의 공식 이런 것도 해요, 보면은. 그래서 중학교 수학 중에서 고교 수학과 좀 연계성을 가지면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여기 보니까 상하로 나눠져 있거든요. 상에서는 다항식, 복수수, 방정식, 부등식. 하에서는 함수랑 도형이랑 도형의 방정식. 그러니까 함수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과정에 중요하죠. 함수의 개념, 그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도형이나 도형의 방정식 같은 건 삼각함수 이런 데 많이 연계되기 때문에 내가 중학교 때 수학을 아직 확실하게 안 잡은 친구들은 방학 때 이거라도 꼭 좀 여러분들 마스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학과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일단 여러 가지 수학에 있어서는 변명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쌤도 그랬었고요,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계산 실수가 있었어. 실수해서 내가 틀렸어 라고 하는 건데, 그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죠. 내가 연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연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내가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연산을 잘할 수 있을까? 연습을 해야죠. 복잡한 식의 계산도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그거를 열심히 잘 시스템화해서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수학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개념을 자세히 설명한 개념서나 교과서를 정독하면서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고 그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기본 문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풀면서 이 개념이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응용 문제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서부터 뭐 준킬러, 킬러,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접근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응용력을 기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 있어서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를 제외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수학은 암기라고 생각해요. 수학이 왜 암기야?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아요? 중간고사 시험 보는데 이 문제 한번 풀어본 것 같은데 내가 이걸 내가 어디선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나 로직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기억이 안 나거나 그 개념을 적용해서 어떻게 푸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많이 풀어서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가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수학을 푼다는 게 그거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지를 외운다는 게 아니죠. 국어랑 영어 공부하는 그런 그 개념의 암기가 아니라 공식을 외우고 개념을 파악하고 기본 문제에 적용하고 심한 문제를 통해서 응용력을 기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암기예요. 암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최고 난이도 문제는 수학적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하고 약간 창의적인 생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1등급 받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것도 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달리 한번 해보자. 내가 노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좀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설정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공식과 개념 그리고 그걸 활용한 기본 문제, 심화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암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공부했던, 풀어봤던 그런 어떤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겨울 방학 때 아까 쌤이 제시했던 EBS 인강이나 아니면은 수준별 전략을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만의 시스템을 잘 만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과정에 있어서 그런 성취감을 맛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